앞에서 인사드렸던 공공운수노조 여성국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고요. non-binary 트랜스젠더 활동명은 엔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 토론의 제안을 받았을 때 좀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참여하신 다른 발제 단위들과 저희의 가장 큰 차이는 저희는 투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투쟁 없이 쟁취한 모장실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좀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줄여서 제가 그냥 모장실이라고 좀 임의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의 모장실 운영 후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당시에 24만 조합원들의 특별기금을 좀 모금해서 진짜 전 조합원의 힘으로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등촌동에 있는 공공운수노조 회관이고요. 이 회관으로 옮기면서 건물 매입에 성공하였는데, 그러나 넘겨두시면 건물을 사는 것 자체가 사실 노동조합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 과정이고, 건물을 산다 하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너무 많은 고민들과 이제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저희끼리 쓰는 말은 저희 회의주의자거든요. 뭐든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회의를 거치고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익명으로 다양한 건물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해야 될지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정말 했는데, 모든 게 쏟아졌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불편한 거, 갖고 싶은 거 다 얘기를 하셨어요. 뭐 파티션 높이를 좀 높여가지고 각자 좀 업무의 독립성을 좀 보장해 달라부터 시작해서 1층은 우리도 약간 애플처럼 좀 이렇게 실제로 나왔던 여러 가지 빈팩 의자 두고 좀 이게 좀 창의성 있게 좀 그런 공간도 만들고 예쁘게 꾸미자 등등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우리 건물에 성준이 화장실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내주셨고, 그때 그분이 사용하신 말을 제가 가로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전층에 젠더프리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리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1층에만 설치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내용을 좀 반영해서 또 여러 차례 많은 논의들을 했습니다. 당시에 익명의 사무처를 모든 사람들이 전 줄 알고 있었어요. 오픈된 트랜스젠더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저는 당시에 이 건물에 입주해 있지 않고 지역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어서, 근데 이 건의를 해주신 분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 계신 사무처셨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논의 끝에 결정이 난 거는 저희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있는 총 7층짜리 건물인데 1층과 5층, 6층에 이제 성중립 다목적 화장실, 지금 제가 당시에 논의했던 시기 때 사용했던 용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용어가 변천사가 됐는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성중립 화장실, 젠더프리 화장실로 논의를 시작했고, 결정 났을 당시에는 이거 근데 성별만 고려할 게 아니라 장애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돼 라고 해서 성중립 다목적 화장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3층에 하자. 왜냐하면 전층에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합의되지 않거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해서 3개 층에 하는 걸 결정하고, 결정은 했는데 모장실 그게 뭔데 그래서 모르겠는 거예요. 뭐 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국내외 모든 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가족 화장실, 그리고 젠더프리 화장실, 온갖 것들을 이제 일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실제로 앞에 얘기하셨던 그 2개의 토론회 중에 몇 번째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쯤에 토론회를 마침 해주셔서 토론회 자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하고, 성공회대에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또 참고하기도 했고, 그래서 국내 모든 사례들을 다 수집하고 논의 끝에 이제 그 당시에 담당자가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저랑도 개인 텔레그램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그때 들었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기호였어요. 화장실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이거 젠더프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해외의 젠더프리 화장실을 보면은 그냥 되게 다양한 기호들을 다 그리는 식으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결국은 그럼 기호로 나타내지 못하는 다양한 성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심지어 그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의 기호에는 성별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기호는 과연 정치적으로 옳은 것인가, 막 이런 깊은 토론들을 막 하면서 화장실을 성별로 표기하지 않고 대변기, 소변기인 기능으로 표기하자로 결론을 내었고, 그리고 그 공간들에 대해서도 문은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불편하지 않지? 그럼 최소한 힘을 들여서 밀거나 당기는 문이 아니라 옆으로 열리는 문. 근데 여닫이 문은 또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버튼으로 자동화시키는 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공간이
휠체어가 들어가서 저도 사실 정말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휠체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회전을 해서 또 나와야 되니까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긴 하지만 증축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층에 어느 정도 공간에 그 기둥이나 벽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편하게 사용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1층, 5층, 6층에 2개의 소식을 설치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좁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좀 한계로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서 하나는 엄청 넓고 하나는 그래도 비장애인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넓이로 만들어져서 지금 보시면 공사 초기 모장실 모습인데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저때 이제 이름에 대한 논의가 끝났고 이름을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정했고 문이나 이런 인테리어가 다 끝나지 않은 진짜 공사 초기 모습입니다. 많은 논의 끝에 이것들이 진행이 됐고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고민은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130명 정도의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다 듣지 못했을 뿐더러 그리고 이 공공운수 노조라는 건물 안에는 공공운수 노조같이 저처럼 중앙에서 채용된 사람도 있지만 뭐 버스 본부라든가 화물연대 본부, 교육공무지 본부 같이 저희 논의 틀 안에 있지 않은 입주 조직들도 꽤 많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층에 설치할 수 없었을 뿐더러 왜 135가 아니라 156이야? 라는 고민이 조금 들었을 텐데 그 중앙사무처의 입주층이 5층, 6층이고 그 산하조직의 입주층이 4층, 3층, 2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설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설명을 넣은 거였어요. 이 당시에 문구도 담당자분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었는데 이 화장실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글로 이렇게 잘 설명해서 크게 붙였고 이게 아마 그 다양성 연구소의 자료들을 저희가 많이 차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후에도 이 파일이나 자료를 또 다른 단위에서 뭐 토론이나 아니면 뭐 모장실을 준비하실 때 요청을 하셔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기에 붙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붙어있는 안내문이고요. 제가 130명 다 만나보진 못했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싶은 집단들 위주로 좀 물어봤습니다. 뭐가 좋아요? 어떤 게 불편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편해요. 너무 편해요. 제 얘기를 먼저 하면 저는 non-binary 트랜스젠더라서 사실 봤을 때 외형적으로 어떤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저의 심리적 거부감을 어떻게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불쾌감 때문에 저도 모르게 계속 생식기 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을 너무 안 가고 참으니까. 근데 제가 이 조직으로 올라오고 나서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되게 원활한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조직에는 저 말고도 몇 명의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들이 계신데 예, 제한 시간 끝났네요. 마이크 안 꺼지죠? 네. 그분들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키어에겐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생리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세척하기가 너무 좋다. 그 안에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휠체어나 유아차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고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저희 공간에서 장애인 커플이 결혼식으로 대관을 하신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너무 뿌듯했었어요. 우리 공간이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되게 좀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지만 사실 공간이 넓다는 건 모두에게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딱 변기만 있고 문이 내 코에 부딪힐 것 같은 이 공간이 아니라 너무 넓어서 그 안에서 사실 진짜 바닥만 깨끗하면 진짜 낮잠도 자고 싶을 정도로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실제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넓고 좋고 공간이 주는 여유가 참 무시를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이거는 사실 모장실의 특성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필 채광이 좋은 곳에 화장실을 마련하는 바람에 사무 공간보다 훨씬 더 채광이 좋아서 식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화장실이에요. 주 1회 식물들이 그곳에서 그 수분을 보충하고 계시고 그리고 화장실이 늘 10,000원입니다. 그거는 굳이 제가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화장실 개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화장실이라는 의미로 넣었고요. 넘겨주시면 불편함이 있기는 하죠. 일단 저희가 1층에 설치된 화장실은 외부인들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외부인이 가장 많이 출입하시는 게 1층과 2층인데 사실 외부 이용객들이 오셨을 때 이 화장실이 낯설 수밖에 없고 이게 화장실인가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들으셨대요. 야 거기 여자 화장실이야 들어가지 마. 왜냐면 너무 예쁘거든요.
그 파우더룸처럼 되어 있는 백화점 화장실 같은 느낌이 딱 드니까 야 거기 남자들은 쓰면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화장실이 주는 그 누군가에겐 주는 위화감이 사실 아직 남아있다는 게 저희한테도 고민거리고, 그리고 밖에서 그 스위치가 있고 안에서 열고 닫음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라 사실 밖에서 만약에 닫음을 누르면은 밖에서 열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사실 확보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에 비해서 안전의 문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논의될 일이 없었는데, 이거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 조금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문이 느려요. 그래서 지퍼를 내리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정말 간혹 문이 닫히기 전에 소변을 보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기는 합니다. 다행히 하나는 기역자로 생겼고 하나는 일자형이라서 기역자로 생기신 공간에 들어가면 좀 덜 서로 불편한데, 일자형일 때는 문이 닫히는 속도 때문에 좀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좀 오늘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앉아서 소변 보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훈련을 할 일은 아니고 각자의 고민에 맡긴다인데, 간혹 그 중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용 중 표시가 없는 거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내부인이 아니라 외부 이용자분들이 해주셨는데, 놀랍게도 저희는 그걸 불편해하지 않았던 게 좀 신기했었어요. 저희는 안에 사람이 있건 없건 열림을 누르면 어떤 소리가 나면 이용 중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좀 쫄릴 수도 있고 편하지 않잖아요.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이용 중입니다, 이용 중입니다, 이용 중입니다를 안에서 계속 들으면서 볼일을 보는 거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누군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혹시 불편을 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고민과 배려를 하시면서 저희한테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이용 중에 표시되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화면일 텐데요. 저희도 사실 투쟁 없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굉장한 자부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주 인원이, 평균 상주 인원이 그래도 거의 한 150에서 200이 있는 건물 안에 3개 층의 모장실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되게 스페셜한 일이지만, 저희 조직이 주는 상징성 있잖아요. 25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회의든 뭐 교육이든 언제든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에 모장실이 있다는 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한테 모장실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큰 선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조합원들이나 그 산하조직 혹은 다른 노조에 있는 분들이 저희 공부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노동자의 건강을 굉장히 확보해주는 좋은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별 규범에 굉장히 익숙했던 저조차도 화장실을 만나면서 방광량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 일부 소변을 앉아서 보는 게 불편하지만 대변을 볼 때는 모장실을 무조건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화장실에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됐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 200명이 한 건물에 있으면 가끔 혼자 있고 싶거든요. 휴게실도 사실 늘 10,000원이어서 혼자만의 공간으로도 조금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집보다 사실 자는 시간 제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데, 공공운수 노조에 일하고 있는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한테는 너무나 큰 혁명, 일상에서의 혁명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모장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발제 마치겠습니다.